자, 여러분 손을 바라보세요.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중지를 바라보세요. 중지의 맨 위 손마디를 바라보세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생각대로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내 생각대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은 창공이 허공이고 그러면 존재하는 건지 아닌 건지 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좋아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나의 존재라는 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 자,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이건 이제 마음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채화님이 때리는데 허벅지 아프겠다. 참 찰지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먼지 나는데 왜 때리고 있어? 이런 게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나, 이게 마음이에요. 자, 딱 듣는 나, 이게 마음이에요. 책을 왜 때리지? 또는 채화님 왜 때리지? 다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채화님 왜 보지? 왜 부릅뜨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지? 눈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생각이에요. 요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채환을 보고 있다. 사실 채환이라는 것보다 채환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 보면서 왜 저런 거 이상한 거 덮으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지금 감정이에요, 생각에. 왜 바지를 똥산 바지를 입고 있지? 왜 더운데 이런 걸 걸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모두 다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 옷이 보이는구나. 자, 걷고 있는데,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래사장을 걷고 있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걷고 있는데 참 좋네. 오늘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나는야. 이건 다 감정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걷고 있는 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뜨고 라라라 하면서 하다가 조개 하면서 이렇게 죽고 막 하는 감정적이어도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들뜨고 있구나. 내가 조개를 보고 예쁘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나래요. 마음. 이해돼요? 제 눈을 봐봐요. 허경이 아니에요.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냥. 네. 그렇죠? 네. 근데 전체를 보면 생각이 일어나.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의 영과 내 영, 그러니까 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마주하는 마음이에요. 이럴 때 서로의 격이 무너져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니까. 네. 자, 또 질문. 네.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내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 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혹시 나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에서 예. 한마디로 오늘도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왔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가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그냥 흐르는 흐름일 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죠. 근데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이 듣지 못한 어떤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입한다든가 뭔가 작은 메모를 적어 온다든가 그런 준비를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욕심내면 욕심될수록 이 강의나 여러분들 앞에서 감동은 적다라는 걸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할 때 이걸 반드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본인의 희망이고 희망이란 말이 희발할망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장하는 게 희망의식을 주장해요. 여러분 안에는 항상 희망의 의식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본인은 절망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희망이다. 이걸 자꾸 나도 모르게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 이게 제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희망이라도 이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건데 내가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통해서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욕심은 저한테 아직까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 힘을 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걸 진지하게 강의가 아니듯이 약간 우스개처럼 약간의 연기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좀 주입식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말씀처럼.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여러분 성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그리고 뭐 노자, 맹자, 뭐 순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옛날 2600년 전부터 그런 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돈이 2600년 전에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을 기억해요? 부자였던 사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국왕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이름 불려지고 있는 분들은 다 마음을 닦은 분들이에요. 진리를 공부한 분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이 생에 아직까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런 노력이 그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조명해 봤을 때 모두 다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노자, 맹자 등등 많은 분들이 살아간 삶을 좀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나눔과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붓다도 평생 동안 나무 그늘 밑에서 주무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힘든 분에게 설법을 하시고 명상법을 알려주셨고,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면서까지 세상 청년들을 교화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니카라과에 가고 캄보디아 가는 이유도 그런 분들이 하신 일에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걸 버려놓고 예수님처럼 붓다처럼 하지 못하는 제 욕심은 있더라는 거예요. 신독이란 말이 있거든요. 신독. 임금이 신하나 백성이 없을 때도 꼿꼿하게 앉아서 왕처럼 앉아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본인 침실에서도, 이걸 신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누워있고 싶고 소파에 기대고 싶고, 근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자로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혼자 있을 때 잘 안 됩니다. 시작한 지는 2, 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수행을 하는데 명상만이 그 답인지. 명상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잖아요. 행주좌와 어묵동정. 명상을 앉아서 좌선하는 게 명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선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걸 행선이라고 해요. 걷기를. 그 주선은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좌선, 지금 좌선이죠. 와선은 누워서 고요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하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어선은 만트라를 외우는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여러분이 복음을 반복하든 또는 반야신경을 반복하든 그 또한 명상이 될 수 있다. 묵선은 뭐냐 하면 말하고 싶은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말하고 싶구나, 이런 걸 자꾸 멈추는 것을 묵선이라고 해요. 동정, 어묵동정이니까 동선은 뭐냐 하면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음료수 드시는 거, 물 마시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묵동정, 정적인 건 뭐냐, 촛불 하나 켜놓든 고요하게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정선명상이래요. 그래서 명상은
좌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주좌와 어묵동정처럼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는 모든 상황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고정관념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명상은 깨어있는 상태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있는 상태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명상이라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깨어있으면 제가 명상이에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왜 그래요? 이러면 명상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고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명상을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면 깨어있는 상태가 우리가 각성, 자각,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될수록 마음이 또렷해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명상할 때는 보통 생겨요. 근데 대중 앞에 서게 되면 그 상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길이, 명상 상태의 길이 자꾸 크게 나 있으면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태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와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금세 또 고요하게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려움이 올라와도 금세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정진을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바라보세요.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중지를 바라보세요. 중지의 맨 위 손마디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그 중지를 향해서 후 불어보세요. 두 번째 마디 바라보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중지, 그리고 후 바라보러 보세요. 그리고 손바닥 정중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보세요. 자, 이제 내리세요. 자, 이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집 생각, 밥 먹을 생각, 오늘 비 올 생각, 우산 가져왔나, 우산 챙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일어났습니까? 이게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차 명상을 할 때 차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 손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차를 이렇게 먹든, 보통 우리가 여기 차가 여기 있으면 차를 바라보고 이렇게 먹어요. 쏟기도 하고 흘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가보세요. 물통 들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이게 알아차림이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신념처, 몸 알아차림, 몸 윗바사나, 또는 신수신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신념처 수행인 거예요. 몸을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게 이게. 그리고 먹고 내릴 때도 그냥 보통 땅을 보면서 내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내리면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신념처 알아차림이에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릴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내 몸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폭식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을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찾아와서 이 월경 때마다 자기가 물건을 편의점 가서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대.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채환님, 그래요. 손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편의점에 가면 물건 바라보지 말고 내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끊었어요. 여러분께서나 우리는 인간은 항상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옷에 비교하고 머리카락에 비교하고 저 사람의 얼굴 색깔에 비교하고 항상 물질, 여러분 몸도 물질이니까. 근데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가? 내 손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걸 다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입니다. 아셨죠? 자, 또 질문. 네. 그 선생님 하고 있는 거 처음에 하다가 지금 다 못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하는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거 없나요? 이제 제가 월, 화, 목요일마다 이제 유튜브로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이런 마음 공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천명상대학 수업을 온라인에 그냥 오픈하고 여러분 누구나 대중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 되시면 재방송도 좋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 오늘 이 순간은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돌아가면 똑같이 또 자신의 마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길의 자료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해가 쉬운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순히 재밌고 그리고 단순히 즐거운 그런 강의보다 그런 강의도 좋지만 조금 마음의 깊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지금 약간 도파민 중독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쇼츠 때문에. 릴스도 그렇고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고 스피디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우리의 뇌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뇌는 저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두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빵에 마음을 두면 빵에 먹고 싶고 여자의 마음을 두면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잠에 자꾸 마음을 두면 잠에 마음이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 규정되고 정해진 장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두는 곳이 마음이다 라고 봅니다. 가정에 마음을 많이 두신 분들은 온통 마음이 가정에 있고 돈과 성공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온갖 마음이 돈과 성공에 가 있다. 근데 결국은 마음밭에는 생각이라는 싹이 올라올 뿐 마음밭은 변하지 않고 창공과 같이 어느 비에도 젖지 않는 본래 희망의 의식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예요. 이거는 다 주장이니까. 하지만 뭐 주장이라도 21세기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 2명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아인슈타인 그리고 지그먼트 프로이트잖아요. 아인슈타인이야 뭐 일반 상대성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많은 또 이슈가 되었지만 이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잖아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2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 마음과 물질인 거예요. 마음과 물질. 그래서 심신이라는 거예요. 심신. 심신 안정에서 뭐가 앞이에요, 여러분? 심이 앞이잖아. 마음이 앞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몸, 마음과 물질. 여러분 몸이 물질이니까 세상은 이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유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뭐 관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형성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에 병이 있다. 요즘 최근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시름시름 아픈데 검진을 받아도 병이 없고 몸은 자꾸 아프고 이게 다 신경계통의 문제들이거든요. 마음의 문제.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게 마음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신경계가 무너지면은 우리 몸이 무너지거든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니까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신경계는 여러분들이 보통 교감신경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긴장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다 교감신경계고 잠시 후에 노래도 한번 듣고 명상을 할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릴렉스가 되죠. 그러면 신경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인생의 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채아님, 저는 행복하는 게 마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뭔데요? 언제 행복해요, 선생님은? 좋은 걸 먹거나 볼 때. 아까부터 계속 먹는 걸 얘기하는데 얼굴 먹는 거 밝히게 안 생겼는데 자꾸 먹는 걸 얘기하네. 일단 제가
행복이 언제 행복해요? 저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문다고 그냥 있을 때. 다른 이 순간에 생각이 다른 생각이 없고 이 순간에 현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현존할 때 언제 행복하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언제 행복하세요? 숲속길을 걸을 때. 숲속길을 걸을 때 좋아요. 숲속길을 걸을 때, 먹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책 볼 때, 바닷가에 볼 때, 휴가 갈 때, 여행 갈 때 이런 행복들은 감정입니다. 감정. 다 감정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에 돌아왔을 때 숲속길을 걷지 않고 땡볕길을 걸을 때 행복감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되어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욕심이고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라고.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우리는 마음은 세 가지로 나눠요. 좋은 감정, 그리고 싫은 감정, 그리고 무덤덤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수행자들은 이 무덤덤한 감정에 집중을 해요. 좋으면 숲속에서 딱 빠져나오면 땡볕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늘이 좋았는데, 그리고 또 먹는 게 배고파서 갔는데 그 맛이 생각보다 덜하면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도 좋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가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감정을 다독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좋은 감정이 일어났어. 이렇게 나를 챙기는 거예요. 자, 아이가 맛있어 해. 우리 딸이 뭐 사줬는데 너무 맛있어 해. 맛있어. 우리 딸 잘 먹네. 요렇게 나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맛없어 싫어해 이러면 그래 맛없어? 그래 맛없구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내면의 아이도. 우리는 다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싫어한다고 좋아하고 별로라고 또 나빠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이에요. 자꾸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고의 파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잔잔하게 흘러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채환이 너무 몸이 건조하잖아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지를 맛보면 그것만큼 더한 행복이 없어요. 그걸 두 글자로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을 꾸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뇌로 말하면 세로토닌의 균형화예요. 그때 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 호르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싫어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 그럴 때 평온함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복음에도 항상 너희들을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수타니파타 최초의 경전에도 평온하리라, 평안하리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평온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고 돈이 적다고도 평온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역, 부산역 노숙인 나눔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150명,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국내 활동 중에서는. 노숙인들도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자 바꿔 쓰고 마스크 끼고 2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노숙인은 오자마자 화물차에 짐 내려주면서 봉사하는 노숙인도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도 다 마음이 불안하고 술만 먹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숙인이 딱 와서 있으면 얼굴, 눈만 보면 알기 때문에 노숙인 그 생활하시기 때문에 2개를 못 받게 되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게 보여요. 실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황과 배경, 환경과 재물, 부에 의해서 마음이 평온하고 안 평온하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가면 제가 마음이 평온하니까, 느긋하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이제 우리가 명상하고
음악으로 명상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명상 10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바라나시는 짜이가 맛있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네. 아, 맛있다 하면 이미 감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맛있어 하고 있구나. 하나만 더 맛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앉아서 이제 자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교육받을 때는 명상의 시간에 대해서 그런 걸 했었는데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뭐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3시간을 앉아있다고 그게 명상의 시간을 길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명상을 너무 깊게 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균? 오케이. 그러니까 명상을 지금 여러분들 또 말씀하시는데 명상을 지금 자꾸 앉아있는 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좌선 명상은 명상하는데 가장 빠르게 도움이 돼요. 좌선 명상에. 왜냐? 여러분이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단전, 기해혈이라고 하는 배꼽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요거 집게손가락 한번 짚어보세요. 요거 손 해보세요. 그리고 요 집게손가락을 배꼽에 딱 대보세요. 그러면 중지하고 약지 닿이는 부분 있죠. 거기가 기해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기해라는 게 뭐예요? 기, 에너지 기자에다가 해, 바다 해자예요. 에너지의 바다가 있는 곳이 바로 요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단전. 이곳을 편안하게 문지르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 명상을 하면, 좌선 명상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엉덩이를 살짝 올리고 좌선 명상을 하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자,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앉으셔도 좋고 다리는 편안하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등이 굽으면 기혈이 말려 들어가요. 맞죠? 딱 이렇게 허리를 S자로 해보세요, 여러분. S자로. 딱 배를 살짝 내고 가슴을 살짝 내고 고개가 들리면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고개가 숙여지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되 시선만 45도 아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힘을 빼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아요. 손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